안녕하세요. 달나라 옥토끼입니다. 본격 추위가 시작된 오늘 밤도 달나라로 와주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한 남자가 있습니다. 그는 어려서 부모를 잃고 작은아버지 밑에서 키워졌는데요. 10살 때부터 술을 배우고 도박을 일삼고 하루가 멀다 하고 싸움을 일으키다가 결국 18살 되던 해에 도둑질을 해서 감옥에 가게 됩니다. 감옥에 있던 반년 동안 죄인들을 유심히 관찰하던 그는 감옥에서 나오자마자 자기의 인생이 궁금해서 관상가를 찾아갔습니다. 1년 안에 칼에 맞아 죽을 상이니 이 길로 속히 절에 가서 출가를 청하시오. 남자는 그 길로 가까운 절에 가서 출가를 청했지만 그 절의 주지 스님은 스님이 되는 것은 아주 힘든 일이라며 앞으로 1년 동안 보리와 흰 콩만으로 식사를 하고 다시 돌아오면 그때 받아주겠다며 출가를 거절했습니다. 그 후로 그는 바닷가에서 짐꾼으로 힘들게 일하면서도 살기 위해 보리와 흰 콩만을 먹고 술도 끊고 버텼습니다. 1년을 무사히 넘기고 출가하기 위해 절로 향하던 그는 자신의 죽음을 예언했던 관상가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그를 알아본 관상가는 크게 놀라며 물었습니다. 완전히 상이 바뀌었군요. 어디서 큰 덕을 쌓았소? 아니면 사람의 목숨을 구했소? 생명을 구한 일은 없지만 스님의 말씀 따라 보리와 흰 콩만을 먹고 1년을 살았습니다. 식사를 절제한 것이 큰 음덕을 쌓았구려. 그것이 당신을 구했소. 이 이야기는 전설적인 일본의 운명학자이자 사상가인 미즈노 남보쿠의 이야기인데요. 그는 오늘 함께 할 책 운명을 만드는 절제 성공학에서 성공할 수밖에 없는 운명은 오직 절제를 통해서만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남보쿠가 이야기하는 절제란 무엇인지 도서출판 바람에서 펴낸 운명을 만드는 절제 성공학에서 알아볼게요. 지금 바로 달나라 옥토끼와 함께 책 속으로 출발합니다. 자신이 성공할 것인가를 알고 싶다면 먼저 식사를 절제하고 이를 매일 엄격히 실행해 보면 됩니다. 만약 이것이 쉽다면 반드시 성공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평생 성공할 수 없다고 판단하면 됩니다. 식사를 절제할 수 있는 사람은 모든 것을 절제할 수 있습니다. 식사를 절제하는 것은 마음에 안정을 주고 몸을 보살피는 근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출세가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식사를 절제하려 해도 쉽지 않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런 사람이 세상에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이 적은 것입니다. 음식을 적게 먹더라도 일정한 시간에 먹어야 합니다. 식사 시간이 불규칙한 사람은 관상이 좋아도 운명이 흉한 길로 들어섭니다. 이런 사람은 일이 잘 되다가도 벼랑간에 안 좋게 되고 희망이 보이다가도 천길 낭떠러지로 떨어집니다. 평생 걱정이 떠날 날이 없으며 계획한 것도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일이 완벽하게 성사되는 것처럼 보여도 나중에 하자가 생깁니다. 원래 박복하게 태어난 사람이 불규칙하게 식사하면 스스로 몸을 해치기도 합니다. 분수보다 많이 먹으면서 식사 시간까지 불규칙한 사람은 논할 가치조차 없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하늘과 부모로부터 받은 생명입니다. 이 생명을 기르고 지키는 것이 음식입니다. 어찌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은 하늘로부터 자신이 살아갈 대략적인 수명을 받습니다. 수명과 함께 태어나면서부터 하늘로부터 받는 것이 바로 일생 동안 먹을 양식입니다.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벌써 하늘로부터 받은 식사를 합니다. 하늘로부터 받은 양식이 떨어지면 죽습니다. 이와 같이 모든 생명은 명과 식을 함께 받아서 세상에 옵니다. 명이 다했더라도 식이 남아있으면 식이 다 없어져야 세상을 떠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명이 아직 남아있더라도 먹을 양식이 떨어지면 저 세상으로 가야 하는 것이 하늘의 이치입니다. 죽을 병에 걸려서 누워있는 사람들을 보면 그 일면을 볼 수 있습니다. 아파서 몇 달을 누워있던 사람도 죽을 때가 가까워질수록 무엇을 먹고 싶다, 무엇을 갖다 달라, 꼭 먹어야 한다고 다른 사람들을 재촉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 줄 아십니까? 하늘에서 가지고 온 식을 다 먹어야 다시 하늘로 돌아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늘로부터 가져온 음식을 다 먹어버린 사람은 먹지 못하는 병에 걸립니다. 그러니 어찌 금은 보화 따위를 생명의 양식과 견줄 수 있습니까? 배가 불러도 억지로 먹고 닥치는 대로 아무거나 마구 먹는 사람은 흐트러진 행동을 자주 보입니다. 마구 먹으면 정신도 흐려지고 만사가 쉽게 풀리지 않습니다. 폭식을 자주 하면 평생 안정되지 못하고 유랑하는 신세가 됩니다. 식사량이 일정하면 심신이 안정되고 모든 일이 순조롭게 풀리는 이치를 알아야 합니다. 아무리 재물이 많아도 폭식을 자주 하는 사람에겐 재물이 없어지는 것이 먼 일이 아닙니다. 식사량은 항상 일정한 것이 좋습니다. 음식은 하늘에서 받았다는 뜻으로 철록이라고도 합니다. 식사량이 일정하면 철록도 항상 같습니다. 재물은 철록이 변하여 생기는 것인데 폭식을 하면 철록을 줄임과 동시에 재물도 줄이는 꼴입니다. 만약 가업을 이끄는 주인이 마구 먹으면 그 집에서 일하는 사람들마저 똑같이 변해 결국은 그 집이 망합니다. 철록이 무한히 많을 것 같은 사람도 식사가 일정하지 않으면 일시에 철록이 없어집니다. 식사가 무절제하면 철록도 무절제해지기 때문에 장래가 어두워짐을 명심해야 합니다. 식사가 일정하던 사람이 난잡해지면 반드시 나쁜 일이 생깁니다. 벌써 집안 곳곳에 혼란의 징조가 보일 것입니다. 큰일이 닥쳐서 마음이 흐트러지면 식사가 자연스럽게 난잡해집니다. 마음에 여러 번민이 있으면 식사를 하지 않거나 한꺼번에 많이 먹게 됩니다. 이런 부류의 사람은 많은 재산을 상속받기로 되어 있어도 상속받지 못하고 병에 걸리거나 스스로 그 복을 차버립니다. 지금부터라도 엄격하게 절제하세요. 소중하면서도 무서운 것이 음식입니다. 음식은 생명을 기르는 근본이며 평생의 기륭이 음식에서 비롯됩니다. 음식을 항상 절제하고 조심하라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누구나 각자의 분수에 맞게 일생 동안 먹을 양식을 갖고 태어납니다. 분수에 맞지 않게 음식을 많이 먹으면 하늘의 규칙을 어기게 됩니다. 천리를 어기면 운명이 나쁜 길로 흘러갑니다. 언제나 소식하는 사람은 병으로 죽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사는 동안 다른 고통도 없습니다. 하늘에서 준 수명을 다하고 죽기 때문에 죽을 때에도 혈색과 맥이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귀한 위치에 있는 사람도 오래도록 좋은 자리에 머물고 싶으면 소식해야 합니다. 이는 집안의 철록을 늘리는 것입니다. 소식하는 사람은 살아있는 동안에는 무병장수하고 공덕을 쌓으며 죽어서는 그 공덕을 자손에게까지 넘겨줍니다. 환자에게 죽을 상이 나타나도 언제나 소식했던 사람이라면 죽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식하는 사람은 적게 먹기 때문에 다른 생명을 허비하는 일이 적습니다. 이것이 자신도 모르는 동안에 하늘 땅에 큰 덕을 쌓았던 것입니다. 소식하던 사람은 병에 잘 걸리지도 않지만 병에 걸려도 먹지 못하는 일은 없으며 쉽게 회복됩니다. 과식으로 병이 생기면 식사를 잘 못합니다. 장수할 운명이고 혈색이 죽지 않을 것처럼 보여도 과식하던 사람은 죽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비록 수명은 남아있을지라도 철록이 다해 죽습니다. 철록이 다하고 명만 붙어 있기 때문에 먹지 못하고 오래 괴로워하다 죽습니다. 과식하는 사람들의 수명은 참 정하기 힘든 것입니다. 그럼 어느 정도 먹어야 소식하는 것일까요? 일반인들에게는 복팔부가 가장 좋습니다. 복팔부란 배에 8알 정도만 채워 먹으라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한 공기만 먹어도 배가 차고 어떤 사람은 두세 공기를 먹어야 배가 부릅니다. 두 공기를 먹어야 배가 차는 사람은 한 공기 반을 먹는 것이 복팔부입니다. 하지만 대체로 한 공기만 먹어도 배에 알맞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양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저자 남보쿠가 십수년 동안 관상 공부를 하고 운명을 감정하기 시작했을 때 처음에는 틀리는 것이 거의 없어 크게 자만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큰 괴로움이 생겼습니다. 당시에는 식사의 중요함을 모르고 상을 보았습니다. 그래서인지 가난할 운명이었는데도 부자가 되고 일찍 죽어야 할 사람이 오래 사는 것을 종종 보았습니다. 반대로 관상으로는 나중에 부자가 될 사람이었는데도 가난하게 되고 장수할 상을 가진 사람이 요절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운명학자로서 상이 틀리다는 것은 너무나 괴로운 일이었습니다. 상을 보아 기륭을 판단하는 것만으로는 모두 맞출 수 없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고난한 수행 끝에 기륭의 근본이 식사에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음식의 중요성을 깨달은 이후에 식사의 절제 여부를 알아보고 그에 따라 평생의 기륭을 판단하니 만에 하나도 실수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수년간 사람들에게 일을 가르치고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확인 또한 많이 해보았습니다. 1년 뒤에 틀림없이 큰 화를 입어야 할 사람도 식사를 절제하면 반드시 화를 모면했으며 오히려 뜻하지 않은 좋은 일까지 생겼습니다. 또 평생 가난을 면치 못하는 불행한 운명을 갖고 있던 사람도 성공하고 세상에 널리 유명해지기까지 했습니다. 오랜 지병으로 절대 오래 살 수 없었던 사람도 음식으로 인해 장수하는 것을 헤아릴 수 없이 많이 봤습니다. 잘 살고 못 사는 것, 오래 살고 일찍 죽는 것 등은 물론 성공이나 출세 등도 모두 음식을 절제하는 것이 그 시작이며 끝입니다. 저자 미즈노 남부쿠의 절제의 성공학,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누구보다 먹는 걸 좋아하고 식탐이 유독 많은 옥토끼는 책을 읽는 내내 정말 먹는 걸 절제해야 한다고? 소식이 운명까지 바꾼다고? 고개를 갸우뚱하며 내면의 저항이 상당했는데요. 오늘 함께한 도서출판 바람에서 펴낸 운명을 만드는 절제 성공학의 저자 미즈노 남보쿠는
절제, 즉 스스로 멈출 줄 아는 것이 최고의 선이며 만물을 다스리는 근본 이치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마주한 한 끼의 식사를 가만히 들여다볼까요? 하늘과 땅, 비와 바람과 같은 자연이 주는 식재료들, 또 그 자연을 도와 식재료를 기른 농부들, 우리의 식탁까지 오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회적 시스템들, 또 가족의 건강을 염원하며 정성으로 요리하는 가족 중 누군가의 얼굴까지 하나하나 떠올려 보면 정말 음식의 소중함, 고귀함마저 느껴집니다. 이렇게 식사를 마주하고 곰곰이 생각해 보니 만물을 소중하게 절제하라는 것이 하늘과 자연의 가르침이고, 그 중에서도 우리의 생명을 기르는 근본인 음식을 절제하는 일이 가장 으뜸이라는 저자의 이야기에 차츰 수긍이 되기도 합니다. 옥토끼가 갸우뚱하다가 고개를 끄덕이게 된 이유와 절제에 성공하게 관한 저자 남보쿠의 나머지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은 책의 전체 내용 꼭 찾아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바람이 찰수록 뜨끈한 야식이 절로 생각나는데요. 오늘만큼은 식사의 절제를 결심하며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달나라 옥토끼의 더 많은 컨텐츠가 궁금하신 분들은 구독과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야식보다 더 든든하고 따뜻한 이야기로 여러분의 밤이 더 알찼기를 옥토끼는 기원합니다. 오늘도 늦은 밤 달나라 옥토끼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